지난해 김종인 전 수석과 함께 외부에서 들어간 또 한 명의 개혁적인 인사죠. 이상돈 전 중앙대 교수, 이상돈 전 비대위원은 지금 이 상황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지금의 정국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상돈 전 비대위원도 오랜만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상돈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종인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하고 참 열심히 지난해 새누리당을 이끄셨는데 지금 탈당 결심 소식 듣고는 어떠셨어요? 네, 본인께서 판단하실 일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말씀하셨지만은 안철수 일각에서 말하는 안철수 신당의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분의 거취를 두고서 많은 해석이 있겠지만은, 예? 또 그런 해석은 또 어느 정도 불가피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을 조금 감지를 했습니다. 감지를 하셨어요? 두 분이 그러니까 종종 연락도 취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셨던 모양이군요. 아니, 최근에는 제가 뵌 일이 굉장히 오랫동안 못 뵀는데요. 어떻게 감지하셨어요, 그러면은? 또 이게 좀 그분이 아시는 분하고 제가 아는 분하고 또 겹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안철수 신당에는 아까 말도 안 된다 그 말씀하셨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역시 얘기입니다. 네. 청와대에 좀 실망해서 이런 선택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그 부분.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께 어느 신문 보니까 우리나라 심지어 공무원들 중에서 10사람에 1명 정도면 대통령의 대통령의 행보가 타당하다고 보는 사람이 10명에 1명밖에 안 된다는 그런 실망감 같은 거. 예. 그런 것이 좀 있었겠죠. 있었던 거. 이상돈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상돈 교수도 지금 1년. 네, 저도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한 해 동안에 좀 많이 내세우신 정치 쇄신, 경제민주화, 또 그거 외에도 강도 높은 검찰 개혁, 이런 100% 대한민국 이런 것이 대선 이후에는 그다지 좀 지켜지지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퇴색된 게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1년 지났으니까 앞으로도 한번 남은 임기가 많으니까 다시 한번 그런 기회는 있다고 봅니다. 그 말씀은 이상돈 교수나 김종인 전 수석이나 이 두 분이 외부에서 새누리당으로 들어가서 만들었던 그 많은 공약들 대통령 되고 나면은 이것들을 다 지키시리라고 사실은 예상을 했던 건데 기대를 했던 건데 그것들이 되지 않으면서 밀려오는 실망감이 두 분은 분명히 있으셨단 말씀이군요. 네, 그럼 공약을 다 준수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그 대선 마지막 판 2, 3주일 앞두고 나온 공약은 좀 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좀 많이 있죠. 그러나 전반적인 국정의 그 전반적인 그 흐름 같은 것이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2년 한 해뿐 아니라 그 전에 한나라당에서 당내에서 좀 야당처럼 하셨을 때 보이셨던 그런 행보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제일 문제는 뭐라고 보세요, 이상돈 교수님? 제일 지금 보면서 참 답답하다. 이건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정국 운영 중에서. 그건 한두 가지로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가요? 국정의 전반적인 기조가 이렇게 대립적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립적. 그 대립이란 여야 대립, 소통 안 되는 문제 이런 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돌이켜보게 되면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실패한 것은 그 정권이 야당과 또는 야당 가지고 야권 언론과 임기 내내 대립을 보였죠. 그렇죠. 노무현 정부는 노무현 정부대로, 이명박 정부는 이명박 정부대로 그 결과로 두 정권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정권이 일단 들어서게 되면은 최대한 좀 야당과 협력하고 또 경쟁학과 경쟁하고 이런 국정 모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서 내가 지난해 좀 잘못 선택한 건가 이런 생각도 혹시 드세요? 후회도 드세요? 그런 선택 후회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건 아니고 선택에 대한. 그리고 또 박근혜 정권도 이제 첫 1년이니까요. 이게 설마니 이런
이런 식으로 4년을 더 가는 것은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느 점에서는 좀 변곡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변곡점. 교수님도 새누리당 당적 있으시죠? 네, 제가 정당 입당은 좀 제일 빨리 했죠. 제일 네. 빨리 하셨죠. 혹시 김종인 전 비대위원처럼 고민도 좀 하세요? 아니 특별한 그런 생각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시고요. 정당 당적하는 것은 제가 선택한 것이니까 박근혜 대통령 임기까지는 그대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기까지는 나의 선택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런 말씀. 이상돈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치 상황에 대한 얘기는 해주셨고 여야의 대립이 답답하다는 말씀도 해주셨고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꼬이기 시작했는가 생각해보면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문제예요. 이 문제를 보는 여야의 시각이 다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게 꼬이는 건데 어떻게 처리해야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누차 몇 번 얘기했는데요. 이게 좀 초기에 이거 기본적으로 전 정권에서 발생한 일이고 그리고 그 문제를 국정원 의혹뿐 아니라 또 국민적 집단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이랄까 또 많은 의혹에 쌓여 있는 해외 자원 개발 같은 거 전 정권 내에 있었던 비리를 좀 박근혜 대통령이 이것을 좀 과감하게 턱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털어내야 한다, 과감하게. 털어내야만 국정에 추동력이 생기고 대야 관계도 원만해진다고 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좀 시원한 결정을 못 하시는지 저는 그 부분이 좀 안타깝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시원하게 왜 결정을 못 하시? 시원하게 그러면은 지금 야당에서는 야권 연석회의까지 만들면서 특검 이야기 털고 가자 얘기하는데 그것까지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도 하시는 거예요? 네, 일단은 여야 대치 관계가 이렇게 오래 가면은 결국에는 국정에 부담이 되고 국정에 부담이 되면은 집권당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벼랑 끝에 가게 되면은 좀 여당이 좀 양보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검을 통해서 한간의 의혹을 털어낼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야당도 좀 한 발자국 양보를 해서 일단 국회가 정상화됐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면서 벼랑 끝까지 가면은 결국 특검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털고 가야 되지 않겠냐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이 벼랑 끝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전국 운영이? 네, 근데 일단은 이제 야당에서도 예산 문제 때문에 좀 양보를 했죠. 그러나 또 예산이 끝나고 새해 바뀐다고 그래서 야당이 또 그런 공세의 고삐를 그냥 잃어버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는 이 국정원 의혹 문제를 박근혜 대통령이 좀 시원스럽게 털지 못하면은 굉장히 부담으로 계속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시원한 결정이란 결국은 특검까지도 생각을 하고 털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네, 그때 특검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보게 되면은 특검이 아니더라도 특검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 경우가 몇 번 있었죠. 제 기억에는 아마 또 김영삼 대통령의 그 아들 수사도 특검이 아니지만은 그 공정성이 담보되는 그야말로 좀 그런 검사가 수사를 지휘해서 매듭을 줬고 또 안대희 그 전 대법관도 중요한 어떤 정권 문제에 대해서 특검을 한 건 아니죠. 일반 검사로서 수사를 지휘해서 매듭을 지은 적이 있죠. 그런 부분이 좀 참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수사 철저히 하고도 안 되면은 이제 하여튼 털고 갈 수 있는 모든 건 털고 가야 된다. 시원한 결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알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전 비대위원이었던 이상돈 교수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1년이 거의 다 됐어요. 지금이 12월 6일이니까 12월 19일 대선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지난해 대선 1주기가 점수 좀 매기신다면은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아니 그런 점수로 매기고 1학점, 2학점, C학점 그런 건 이제 장난스러운 거니까 그런 거 안 하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실망감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어떤 이런 좀 절박한 생각은 드시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대로 4년을 이렇게 국정 여야 대립에 첨예하고 과거 문제에 묶여서 임기 4년을 그냥 앞으로 갈 수 있을까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우리가 앞에 두 개의 정권이 실패했고, 아시다시피 국가 채무, 공개월 채무가 그냥 폭증을 해서, 그야말로 이제 개인 부채까지 폭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정권이 그 감당 못하면은 정권의 실패가 아니라 그냥 국가의 실패로 갈 수가 있죠. 네. 그 그런 부분에 점에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려한다. 긴장해야 된다. 이런 말씀. 네, 알겠습니다. 이상돈 전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을 맡았었죠. 이상돈 전 중앙대 교수 만났습니다.